요즘에 많이 사실은 뽑습니다. 실제로 많이 뽑아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전형별 이해 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간략하게 나눈 거고, 교과는 교과 100% 또는 서류나 면접. 요즘에 이제 교과는요, 교과의 종합, 학종화, 학종의 교과화 서로 굉장히 많이 같이 갑니다. 특히 뭐냐면 교과 보시면 이제 건대가요. 우리나라 대학 기준으로 상위권 건대 이상까지가 건도공숙이라고 하잖아요. 요 대학 라인까지는 한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대 내신을 가지고 있어야지 교과를 쓸 수 있어요. 건대 같은 경우는 교과 70에 서류 30이 들어가요. 그 30이 학생부예요. 동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도 학생부가 들어가요. 동대가 건대를 좀 많이 따라가요. 건대가 그래서 속칭 저희들이 스카이, 서울대, 뭐 연대, 고려대, 혹은 서울대, 고대, 연대. 또 이게 스카이라고 하면 또 연대분들이 싫어하고 또 뭐 서영고 하면 고대분들이 싫어하고 막 저희도 지금 선배님들 고대, 연대분들 계신데 맨날 싸워요. 고대가 최고다. 뭐 민족고대 얘기하고 뭐 연대보는 고대는 뭐 잘생긴 사람 없다. 연고대를 나오시는 학부모 죄송합니다. 뭐 하여튼 서로 있더라고요. 근데 건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카이, 그리고 서성한,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이제 이중경 외시 혹은 중경 외시 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건대는 실제로 건대 입결이요. 경희대랑 되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경희대를 가는 친구와 건대를 가는 친구가 무조건 너 둘 중에 합격하면 어디 갈래? 그러면 너 만약에 성균관대 합격했어, 너 건대 합격했어, 어디 가려면 당연히 성균관대 갑니다 얘기해요. 근데 또 경희대 합격하고 건대 합격해서 어디 가려면 잠시만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과가 있어요. 분명히. 더군다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국제 캠퍼스라고 저기 수원 여기에 있잖아요. 기흥에. 그러다 보니까 건대는 서울에 있고 지리적인 부분 때문에 건대 자연계열 좀 더 높은 입결을 가진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는 우리가 거기 껴야지 이 중경 외시 건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는 건도공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건대가 중간에 좀 껴있긴 해요. 근데 이제 동대, 홍대는 뭐냐면 뭔 소리야. 우리가 경쟁이지. 우리는 딱 요 정도 라인이야. 그래서 사실 건대가 가면 동대도 막 이렇게 서로 따라하기도 하고 동대가 가면 또 건대가 견제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과도 100% 교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류나 면접, 최저 학력을 무조건 유지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도 서류 무조건 100%뿐만 아니라 종합은 이게 특히 좀 중요해요. 면접. 자, 논술은 점점 논술이 100%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논술 파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실기 실적 전형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시 수능은 수능 성적 100% 그리고 교과 총 6개 대학 서울대, 고대, 연대, 한양대 그 다음에 또 어디였죠? 부산대 이렇게 또 있는 거 그 다음에 성균관대까지 총 6개 대학이 하고 아마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교과 전형 좀 세부에 좀 들어갈게요. 하나씩 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자, 교과 전형은 교과 무조건 성적 50%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이 무조건 50% 이상 반영해서 2년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서경대학교가 논술 전형이 서경대가 지금도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약수형 논술이고 문제풀이형 논술 전형이 있는데 서경대가 2년 전에 논술 전형이 아니라 교과형 논술이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의 교과 퍼센트가 60%, 그다음에 논술이 40%. 그래서 걔는 논술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 무조건 교과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교과 전형을 얘기한다. 자, 두 번째까지 우리 친구들 현역 친구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무조건 사용하는 거고요. N수 친구들의 경우는 3학년 2학기를 사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자, 대학별로 환산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잠깐 있는데 이렇게 다 달라요. 교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경희 동국시립대학교 인문자연, 인문자연. 중요한 거는요. 지금 보시면 반영 교과가 다르죠. 얘는 인문자연 똑같이 복수형 사과할 이 친구는 전 과목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영 과목이죠. 이 경희대는 해당 교과 전 과목, 시립대도 전 과목인데 통대는요. 상위 10개 과목만 들어가요. 10개 과목이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국수, 명사 한 중에 높은 녀석. 그래서 동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뭐 10.0, 2등급이 9.99, 뭐 3등급이 9.97 막 이렇게 하잖아요. 5등급까지가 9.9일 겁니다. 똑같아요. 6등급부터는 사실은 지원하기 힘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동대 교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30%가 들어갑니다. 학생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데리던 친구가 동대 교과 합격했어요. 학종을 합격했어요. 면접을 잘못 알아가지고 못 갔어요. 네, 그래서 국민대 갔어요. 정시에서 어쩔 수 없이. 누굴 보면 납치된 게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납치. 그래서 진짜 어머니랑 너무 허탈, 그냥 우셨어요. 어머니도 너무 웃어가지고 참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서 아니요 어머님, 죄송하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그랬거든요. 동대 면접 안 봤니? 너 합격하지 않았어? 제가 발표 났잖아. 그러니까 면접을 못 갔어요. 잘못 알았대요, 일정을. 그러니까 동대 같은 경우 이거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도 있죠. 또 진로도 달라요. 경희대는 진로 과목 3과목. 이 진로 과목 중요하죠. 왜? 우리 친구들 이제 3학년 1학기 때 진로 과목 위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진로 과목 서울시 때는 무조건 다. 이게 조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특목고 같은 경우는 진로 과목에서 거의 90% 이상은 A를 줍니다. 일반고는 거의 한 뭐 40% A, 뭐 40% B, 한 20%씩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문제가 많죠. 왜 이 친구들이 동대가 왜 서류 전형을 넣냐면요. 그리고 왜 5등급까지 차등이 없게 했냐면 특목고 뽑으려고 한 거예요. 특목고 친구들이 사실은 진로 과목 개설도 되게 많고 활동 영역도 되게 넓고, 그러니까 일반고 친구들과 훨씬 더 유리하게 돼버렸죠. 실제로 건대도 그렇고 시립대도 그렇고 그런 조금은 일반고보다는 인재를 좀 모으기 위해서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 친구들이 못 가는 것이냐? 절대 아니다. 이 부분 생각해 주시고, 자, 그리고 네 번째요. 반영 교과목 검은색으로 환산된 내신 성적이 달라진다. 이거 방금 전에 그 보신 대로 과목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일반적인 전교과가 아니라 상위 몇 개 과목, 높은 것만 가져가게 되면 내가 그 대학을 환산 점수로 내신을 반영을 하게 되면 되게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너 내신 몇 점이니? 그렇죠. 선생님 저 한 3.5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학으로 환산해 보면 3점 초반, 2점 후반까지 나올 수 있다고요. 저 2점 후반이어서 이 서울권 좀 힘들 것 같아요. 대학교를 썼을 때 2점 초반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잘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내가 안 되니까 이게 아니라 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저희 학원에서도 나중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올인원 반응 같은 경우 저희 이제 입시 센터에서 운영하는 저희 부센터장님이 항상 여기 상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권지아 선생님이라고 부센터장님이 담임을 맡으셔서 올인원 반응 수시든 정시든 입시 컨설팅을 이제 부센터장님이 모두 다 총괄해서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교과나 학종 관련된 부분도 전문가이신 거죠. 이렇게 내신 성적이 달라진다는 부분. 자, 이게 어느 내용이냐면요. 외대예요. 제가 실제로 외대를 교과로 보냈어요. 외대는 교과 최저가 2합 4일 겁니다. 그 친구가 일반고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외대는 좀 독특하게 원점수로도 등급을 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 친구 보면 2.3면 두 개만 따지면 교과에서 2.5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점수로 환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등급인 친구들이 몇 점 주면 200점. 그리고 2등급인 친구들 이거 보면은 지금 192점인데 수학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점수가 80점일 때는 수학이 192점인데 79점일 때 178점이에요. 국어 같은 경우 90점 이상들은 다 1등급을 주고요. 수학과 국어, 영어가, 그러니까 국어, 영어, 탐구는 원점수 점수 대비해서 환산은 똑같고요. 수학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를 보냈을 때 그 친구의 원점수가, 그리고 요거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외대는 전교과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쭉 모든 과목을 다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수형 상위 12개만 딱 뽑아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 12개가 10개 딱 뽑으니까 다 1등, 다 만점이었어. 원점수가 200점. 그래서
너 이거 써라. 너 이거 된다. 최저 맞추자. 그래서 그 친구는 외대를 갔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대학별로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자, 교과 전형은 이거 썼지만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 이제 대학 어디가? 그러니까 정보 그 대입 정보 포털에 들어가시면 관연도 입결이 쭉쭉쭉 나옵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도 내신 성적이 나와요. 70%컷이. 근데 학생부 종합은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잖아요. 저희가 솔직히 그냥 말할 때 이런 거죠. 정량 정성을 하시면 쉬운 게 뭐냐면 어떤 키 큰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키 이렇게 크려면 너 우유 하루에 몇 미리씩 먹었어? 이거 정량. 너 키 크려면 우유 많이 먹었구나. 정성.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건 정량이에요. 교과는 정량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70%컷에서 내신도 쭉쭉쭉쭉 나와요. 건대를 찍으면 건대 작년도 교과 성적에 학과 나와서 쭉 내신 상위 70% 100명 중에 70등의 위치에 대한 성적이 나와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인 게 70% 합격 컷이었는데 내가 내신이 2.5 거기 지원할까요? 지원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입결을 토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 지원이 많아요. 왜? 수시는 6장이잖아요. 다 상향을 쓴 게 아니라 적어도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내 내신이 1.9인데 작년에 2.0이 붙었네? 그러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 지원이 많아서 충원이 많아요. 6장 중에 생각해보시면 만약 교과로 다 쓴다면 한 3장 절반 정도는 전략이 나눠질 거잖아요. 하나를 안정 쓰느냐, 2개를 안정 쓰느냐, 3개를 안정 쓰느냐, 3개를 상향을 쓰느냐. 이게 1대5든 2대4든 3대3이든 어차피 안정은 나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안정보다 내가 좀 상향을 쓰면 그 안정은 나오게 되니까 빈자리에 충원이 계속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교과는 의외로 충원 합격률이 높습니다. 충원 합격률이 가장 낮은 게 어디다? 논술. 논술은 저는 실제로 외대 EICC 예비 1번 논술을 떨어뜨려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뜨린 게 아니죠. 저희 반 친구가 선생님 저 예비 1번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될 것 같아. 우리 한번 된다고 생각해보자.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비 1번. 그다음에 경희대 전자학과도 예비 1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술은 충원률이 되게 낮다는 거. 교과는 논술, 교과 충원률이 높습니다. 자,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학년.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고대 경영이 4.5였어요. 4.5. 정시에서 4.5면은 고대 경영이 아니라요.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따지면은 4.5 정도 때리면 고대 경영은 그냥 합격합니다. 정시에서. 너무 잘못한 거죠. 올해 이제 고대 경영도 낮을 겁니다. 4.8인가 다시 낮췄을 거예요. 수능 최저 기준이 그만큼 높은 만큼 사실은 입결은 교과 성적은 좀 낮아요. 왜? 최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저율 이걸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표를 조금 만들어놨지만 실제로 이 교과 성적이요.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만약에 수시를 좀 생각하는 친구들은 정시는 조금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에 올인을 친구, 왜냐면 내신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실제로 이 최저가 있는 대학을 쓰는 게 조금 꺼려진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최저를 못 맞추면 아무리 내가 내신, 관연도 입결 컷을 맞는다고 해도 아예 애시당초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그래서 최저가 있는 것들은 있는 대학들은 조금 낮게 포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조금 자신 있고 주력 있는 사실은 정시에서 과목이 있다면 사실은 이 수능 최저 학력이 있는 것을 쓰는 거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연결되냐면 실제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서울대가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연대가 10명. 그 다음에 고대가 아마 11%인가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경희대 제한 없고, 건대 제한 없고, 그 다음에 뭐 서강대가 20명, 막 중대 20명, 그 다음에 한양대 뭐 11%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추천을 다 받는데 현역 친구들이 위주로 추천을 받아요. 근데 원래 N수생들, 그러니까 재수생까지도 추천을 안 주는 대학들이 다수가 있지만 일부 대학들은 N수생까지도 재수생까지도 그러니까 재수생 기준으로 추천서를 줘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N수생이 현역 친구들보다
최저 학력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은 내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원하는 대학이 지역균형에서 교교 추천을 우리 현역만 두느냐 N수까지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조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N수까지 주는 이 대학들은 확실히 수능 최저 학력을 맞추는 친구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그러죠.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면접 구성과 포함된 전형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합격선이 낮게 형성된다는 거 뭐냐면 면접이 중요하다. 면접이 있는 이 전형은 면접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이 5% 10%밖에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 5에서 10%의 당락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있는 이유는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써있죠. 이게 학교장 추천 면접 전형이고요. 지금 보면 이거는 그냥 제가 하나의 그냥 명지대학교 예를 잠깐 든 거예요. 그래서 명지대학교 입결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접이 있는 게 훨씬 낫죠. 이건 좀 잘못 썼습니다. 13이 아니라 3.3%예요. 못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은 좀 높지만 입결은 확실히 낮다. 충원률은 거의 없죠. 충원률 오히려 학교 교과전 이쪽 추천 전형이 훨씬 더 많고, 이 부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수능 교과의 가장 기준점은 최저 학력 기준을 이거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다. 이 부분도 마지막 교과 전형의 특징. 자, 그래서 이 실질 경쟁률이에요.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이게 뭐냐면 이거 되게 표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뭐냐면요, 모집을 이렇게 뽑는데 지원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실질 경쟁률이에요. 경쟁률 그냥. 근데 얘네는 최저가 있단 말이죠, 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기 4, 8 맞췄는데 이게 뭐냐면 충원율. 여기에서 21명 들어갔는데 실제로 114, 아까는 한 23명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 기존에 합격했던 친구들 다 빠지고, 왜냐면은 더 높은 데 붙었겠죠. 빠지고 충원이 되고, 중요한 건 요거. 그 최저를 마친 친구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91명 중에 62%, 약 한 한 55명, 56명 요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5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충원이 아까 전에 한 20몇 명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쟁률은 이 정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 실경쟁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대 의대 전형 제외하고는 카드 같은 경우 다 이거 사실 거의 미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거의 합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저의 굉장히 중요성을 좀 바라보셔야 되고, 이거 보시면 지금 최저를 적용한 대학과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 서울권, 인천, 경기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 또 서울의 다수는 최저를 적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이게 이제 영향을 주는 친구들입니다. 현역만 추천하는가? 아니다. N수도 추천하는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현역끼리 경쟁하는 전형이 더 유리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N수 친구들이 추천서를 받고 쓴다는 건 내가 거기에 되면 간다는 거예요. 안 빠진다는 거죠. 굳이 내가 안정적으로 할 거를 추천서를 받아오면서까지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꼭 가고 싶은 대학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N수 친구들이 거기 대학을 쓰기 때문에 그 대학의 추천을 N수도 같이 받는 것인가 아닌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연 교과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본인의 학생부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나는 일반적으로 좀 취약한 과목이 있으면 전교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대학이 어떤 전형을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사실은 조금 입결도 낮고 실질 사실은 경쟁률도 굉장히 낮아진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이 일반적으로 2개학, 2학부, 3학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대학들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탐구 1개였어요. 근데 작년에 탐구 2개, 평균이었습니다. 평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탐구 평균이냐 탐구가 하나만 들어가느냐. 실제로 하나만 들어가는 최저가 좋죠. 왜? 2합 5인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맞추는 케이스가 영어와 탐구 하나입니다. 그걸로 최저를 많이 맞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맞출 수 있다면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을 쓰셔도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몇 개인지 따라서 변수가 발생된다. 네 번째로 마지막적으로 이거는 방금 전에 약간 건대, 이런 부분 동대 말씀드렸죠. 교과 정성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단순 교과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전반적인 내용들. 이게 뭐냐면 위계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생명공학과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까지 같이 들으면 되게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알면은 제가 어떤 우주 전체 천문적 관련해 지구과학을 들으면 위계 과목이 돼. 근데 생명과학 1을 듣지도 않고 갑자기 3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2를 듣나? 이건 말이 안 돼요. 의대 가는 친구들이 가끔씩 잘못된 케이스가 있어요. 생명과학을 1 듣고 2를 가야 되는데 2 과정을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연계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냥 그건 단순히 그냥 보여주신 내가 꼭 여길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듣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일반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요. 교과 전형 말고 학생부 종합에서 전혀 시간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계 과목도 되게 중요하다. 교과가 점점 학종화돼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 영역 준용까지 해서 교과 전형은 끝. 이거는 계열별로 인문, 사물, 자연, 공학계열, 의학계열에서 요거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우리 3학년 1학기 이제 3학년 때 우리 친구들 선택해야 될 과목. 중요한 게 어디가 더 중요한 것인가. 근데 물론 개설이 안 되는 과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지역별로 대학 학교 이렇게 모아서 여기 진로 개설되면 거기 가서 수업을 들어라 이렇게도 운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치가 않잖아요. 최대한 학교에서 있는 부분에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은 꼭 읽고 여기에 꼭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A를 받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못해도 B 이상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50과 70% 이건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렸고요. 자, 종합전형 갈게요. 종합전형 특징이에요. 종합은 이제는 딱 이 세 개인데요.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 실제로 이 전공 역량, 예전에는 학업 역량, 이 전공 역량이 계열적 합성입니다. 이 공동체 역량이 발전 가능성과 인성 부분이었어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세 타입을 하는데 사실 공동체 역량 보시면 여기 뭐가 있어요? 리더십, 성실성 이런 게 있습니다. 협업. 어떤 친구는 도와주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굉장히 개인 이기주의고 이런 친구들은 당연히 학종 못 쓰죠.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은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좋다면 절대 못 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까지 저는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뭐냐면 다 웬만한 친구들이 다 잘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써줄 때 쓸말 없을 때 이거 많이 써줍니다. 규칙을 잘 지킨다. 성실하다. 뭐 청소에서 학생들이 하지 않는 걸 굉장히 성실성을 보여서 모범성을 보여서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써주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전공 역량과 이제 학업 역량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이 학업 역량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실제로 지금 현재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되니 선생님 저 한 3점 중반 정도 되는데요. 그럼 거기서 딱 물어보는 게 뭐냐면 1학년 때 성적이 어떻게 됐어? 저 1학년 때 선생님 4점대였다가 2학년 때 3점까지 올라갔어요. 오케이 좋아. 넌 3학년 1학기 때 적어도 2점 후반이나 2학년 때보다 좀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게 최고다. 혹은 선생님 저 1학년 때 한 2점대였는데 2학년 때 조금 좀 놀다 보니까 한 3점대 됐어요. 그러면 너는 무조건 1학년보다 높은 3학년 1학기 때 교과 성적을 찍어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의 학업 역량의 사실은 발전 가능성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대학도 점점 낮아지거나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를 꼭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3학년 1학기 내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전공 역량은 이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열 적합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1학년 때 많은 탐구가는 이 진로에 관련된 많은 사실은 방향성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진로하는 게 좋을까? 그건 탐색의 기간이에요. 실질적으로 전공 역량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시기가 언제다? 2학년. 2학년 때 이제 비로소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활동의 다양성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이 진로에 있어서 어떤 내가 역량을 보여주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2학년 때 많이 보여줍니다. 3학년 1학기 때 사실은 결을 같이 하시면 돼요.
어차피 했던 뭐 어떤 이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뭐 진로 활동, 자율 활동 이 부분에서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그대로 고스란히 동아리 어차피 똑같을 겁니다. 그럼 본인이 원했던 그 진로 그대로 좀 깊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탐색, 활동보다 뭐냐면 본인의 역량을 좀 보여줘야 돼요. 한마디로 어떤 활동을 할 때 내가 이 활동을 하게 된 게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건 어떤 독서나 본인의 호기심, 관심사 때문에 내가 이 활동을 하게 됐고 그 활동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역량을 보여줬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으며 거기서 내가 보여준 역량이 어떤 부분이며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내가 이런 결론을 도출했을 때 제3자, 주변의 선생님이 나를 평가했던 부분, 향후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지, 어떤 발전 가능성을 가지면 굉장히 좋은 학생부의 큰 틀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런 게 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뭐뭐 활동을 했다, 어떤 팩트 체크를 했다, 단순 팩트는 그렇게까지 도움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기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와 같은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보시는 게 생기부 판독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 생기부가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2월달이 끝나면 2학년 때까지 날씨에 다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이제 3학년 1학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실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도 학생부 종합을 쓰는 친구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성적을 하고요. 이건 블라인드 다 가립니다. 근데 가려도요. 이게 여기 보시면 학업적인 부분에서 교과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교과가 나와 있는 게 사실은 학생들의 어떤 원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거기 성취한 등급도 있고요, 성취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왜 특목고 친구들이 내신이 막 4점대, 5점대인데 원점수가 막 90점 이상 이렇게 되냐면 이 표준 편차가 적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표편은 거의 한 15에서 2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표준 편차가 20이 넘는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대학, 그 고등학교 사실은 수준이 많이 낮은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이 표준 편차는 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실은 하향 밑에 층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그리고 이게 제일 웃긴 게 뭐냐면요. 진로 활동이나 이런 어떤 교과목 관련해서도 그거 보면은 대학을 구분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블라인드가 우리나라에 많이 크게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정책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웬만한 전문가들도 보면 넌 어느 고등학교겠네 이렇게 판독이 됩니다. 일반고, 특목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 그래도 전형에서 블라인드 적용한다는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학생부 제공 범위죠. 여기서 이제 뭐가 없어졌다? 3번, 4번 없어지고요. 7번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사실을 보면 그래서 이거는 성실성, 어차피 출결 부분은 기본적으로 미인정, 지각 뭐 3회면 결석 1회로 친다. 그럼 결석 1회당 뭐 3점, 감점 이렇게 된 학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인정, 출결 같은 부분 확인 우리 창체, 취업, 교육 이거 세트 마지막 획득까지 이 세 가지에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을 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줄 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방향성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학생들의 역량, 개인적인 역량을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키워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낮은 시드는 뭐냐면 단순 팩트 위주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내가 뭐뭐 했다. 가장 높은 부분은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이 친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뛰어난 탁월함, 토론함, 발휘함, 인상적인 분석함 이런 역량적인 키워드가 존재한다면 이 친구는 충분히 상위권 대학으로 학생부 종합을 쓸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 다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다양한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어떤 깊이 이런 부분도 존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마지막 이 키워드는 누가 써주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라보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이에요.
그 친구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어떤 활동과 이게 같이 들어간다면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자, 이제 논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이요. 보시면 전체 수시의 합격 4.5%입니다. 이거는 수시. 아까 저희 전체 모집 인원 따지면 한 2%대였잖아요. 근데 수시만 따지면 4.5%인데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많아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신설된 거 올해부터 국민대, 강남대가 신설됐습니다. 한마디로 서울권에 있는 서울대를 제외한 상위권 대학들은 다 논술을 이제 하게 돼요. 국민대가 하지만 논술이 신설이 됐지만 종합전형 인원이 좀 줄었고요. 하여튼 강남대랑 국민대가 신설이 됐다는 부분. 자, 요거는 논술대학, 자연계만 있는 논술대학교. 과기대, 시립대, 중대 다빈치, 안성에 있는 홍대, 세종 이렇게 있고요. 예체능 계열도 이렇게 논술이 있습니다. 특히 경희대 국제계열은 뭐 스포츠학과 최저 한개 과목 3 논술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모집 인원의 변화. 논술 인원은 증가했어요. 학교도 증가했고. 그래서 작년까지 총 42개 대학이었는데 올해 44개 대학교. 굉장히 많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6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다 수도권에서 뽑게 되고요. 지금 자, 인원 변동이 없지만 인원 변동이 좀 많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건대 특히 많이 빠졌어요. 아까는 건대 논술이 이렇게 빠졌다는 건 오히려 건대 같은 경우는 논술 100% 대학이거든요. 전형적으로 수능 바로 직후에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건대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논술 부분도 조금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 자, 이거는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논술을 혹시 생각하는 친구 중에 선생님 저 내신이 좀 안 좋아서 자꾸 내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논술은 점점 내신의 중요도가 낮아집니다. 밑에는 뭐냐면 논술의 반영 비율이에요. 작년까지 서강대가 논술 80에 교과 20이었는데요. 올해 논술 100. 작년에는 논술 100 된 대학이 재작년에 경희대 2대, 그 다음에 작년에 가천대 외대, 그 전 3년 전에 이제 성대, 뭐 덕성여, 동덕 이렇게 나타내 점점 논술 100%의 대학들이 많아집니다. 그만큼 내신은 중요하지 않고요. 논술로서 사실은 승부를 볼 수 있는 전형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현역 친구들한테 조금은 불리해요. 왜냐면 논술의 합격은 N수생들이 사실은 확률이 되게 높긴 하거든요. 왜냐면 현역 친구들이 내신과 같이 가져가기 힘들어서. 하지만 현역 친구들도 충분히 논술이라는 건 바로 벼락치기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을 해보시고,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 이거는 일반적인 논술, 뭐 인문 논술, 서술형 논술이고 수리 논술, 뭐 풀이형 논술이고 하지만 논술, 우리나라 논술 중에는 약수형 논술이 있죠. 단순 문제풀이 논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점 늘어났어요. 한신대 보면 점점 늘어났고, 가천대가 가장 높죠. 그리고 삼육대 마찬가지로. 그리고 혹여라도 간호과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가천, 삼육, 수원, 신안까지도 다 간호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간호과에 대해서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요, 약술 논술로 자연계 기준으로 보시면 한 13개 정도, 15문제 중에 12, 13문제를 맞추셔야지 간호대 합격이에요. 그리고 가천대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공학과, 이런 공학과, 근데 바이오메스 카카오랑 연계된 학과도 약술형 논술을 봅니다. 그리고 가천대는 참 웃긴 게 의대 논술도 약술형 논술이에요. 근데 얘네랑 똑같은 논술이 아니라 수학 문제만 되게 어려운 심화 문제 풀이. 의대까지도 약술형 논술을 본다는 부분이죠. 서술형 논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은 미적기회가 없어요. 단순 수, 원, 투. 약술형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난이도는 관연도 수능의 한 7, 80% 정도.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와 EBS를 충분히 봐도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를 취지하겠다라는 취지로 보낸 부분이라서, 그래서 가천대가 굉장히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죠. 인원도 되게 많이 뽑습니다. 막 1000명 넘게 이렇게 뽑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수시, 이제 대학별 경쟁률 우리가 예시한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교과,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가 가장 다른 거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다.
논술이 제일 높죠. 높을 수밖에 없죠. 논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다른 어떤 내가 내심적인 이미 왜 수생 친구들한테 논술이 매력적이 가느냐면 제가 현역 친구